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새로운 1년이 시작되게 되면 누구든 희망과 소망, 또 결심 이런 것들을 좀 품게 되지요. 2020년 새해에 전라북도는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런 새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국회의원 두 분, 이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범기 부지사, 또 그리고 정철모 교수님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아마 희망이라는 단어 한 글자에 모아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희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라북도가 처한 현실은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나타내주는 통계를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런 걸 통해서도 전라북도 현실을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두세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 2018년도에 국세청이 거둔 세금, 내국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각 지역별로 어떻게 비중이 되나 하고 나타낸 겁니다. 전국에서 283조 원의 세금이 거쳤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에서 거친 세금은 1%가 되지 않는 0.8%,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한 3% 비중 정도 차지하는데요, 대략.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보다 흔히 과거에는 도세가 좀 더 약하다고 생각되었던 충청북도나 강원도보다 오히려 더 비중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약간 웃도는 그냥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세금이라는 게 뭐 소득이 있고 사람이 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라북도의 위상과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1970년 이후 1970년도에는 249만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0년도에 200만까지 내려앉았고요. 2000년도에는 200만 선이 깨져서 192만이 달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80만 선도 무너져서 179만에 이르렀고요. 2018년도에는 182만 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건 미리 내다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180만이 더 무너진 그런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요. 최근 5년 기간만 보면 전라북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늘상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역성장, 거꾸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전국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런 성적표라면 앞으로 더욱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혹시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잠깐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정철모 교수님께 좀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해석과 또 그리고 어떤 평가, 어떤 원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요? 전라북도가 그 성장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전략을 가져오면서 지방의 낙후를 가져와서 지방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많이 얘기되는데 지방에서 어느 수준의 좋은 일자리들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타 도시나 거대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이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또 그 지역의 어떤 경제 규모가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 있는 기업들이 산업 구조를 지배하고 있었으면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예. 중견기업 수준의 기업들이 낮은 경쟁력으로 버티다 보니까 이런 그 경제 기반도 취약한 그런 실정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5번 기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가 좀 뒤처지면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인구가 좀 감소하게 된 원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순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 이동 측면이 있고 최근에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적인 어떤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것은 뭐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중화된 썼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다시 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그런 후유증의 여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토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희망할 얘기를 했는데 희망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현실을 보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도시 중심의 대한민국이 성장해 오다가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잘 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개발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참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귀에는 참담이라는 글자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라는 글자가 좀 와서 좀 닿는군요. 박주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매월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있던 기업도 지금 다 문을 닫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을 닫게 된 그 뒷사정에 사실 다른 지역, 힘 있는 지역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이제 큰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못 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산을 좀 끌어왔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그 예산 증가율에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에 전북 예산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지금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는 왜냐하면 시도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지역은 시도가 2개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무슨 공무원 그런 기관들도 2배씩이 되는데 우리는 전북 전체에 그냥 딸랑 하나 가지고서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전북 정치의 어떤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문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했다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을 기업을 따오는 그 성과에 정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정치와 또 전라북도도 지금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막 지으니까 주변 도시에서 이제 좋은 교육 여건 이런 거를 위해서 전주로 몰려들죠. 일부. 그래서 전주는 괜찮지만 주변 도시들은 다 인구 유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주가 그동안 어떤 맏형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그동안 많이 소외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지만 전라북도 내에서의 문제, 내부에서의 문제 혹시 이런 것은 좀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도시가 일자리도 조금 더 있고 상대적으로 또 교육 인프라나 문화, 또 의료
이런 측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 지역에서 대도시로 또 자꾸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지표에서 봤지만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가 좀 줄어드는데 그마저 전주로 또 몰리면 예. 농촌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저는 교통이 또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농촌에서 점점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전라북도 내의 균형 개발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우범기 부지사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으니까요. 사실 전라북도 내에서 이제 그 인구 유출이 전주로 된다. 이거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전라북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지난 장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대전으로 다 가요. 예. 그러니까 전주가 구심점 역할을 못 하니까. 그리고 뭐 순창이나 예. 또 고창이나 뭐 임실, 남원만 해도 다 광주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정말 전주광역시가 생겨야 된다. 그래야 또 전북의 다른 시도들도 살아날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전북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전주가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뭔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전주광역시가 생기면 전라북도에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주체가 돼서 광역 단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주 특례시 추진하는 것은 뭐 저는 뭐 또 일정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광역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예. 작은 의미밖에 없어서 예. 이왕 추진하는 거면 저는 전주광역시를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는 보따리 2개 들고 있는 셈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남, 광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보따리 하나다 보니까 예산 받을 때도 사실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주 같은 도시에서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인력 있게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뭐 광주라든지 뭐 대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이쪽으로 뺏기는 그런 측면도 확실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전라북도가 희망을 저어가기 위해서 올해 내놓은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소개를 드리면 너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중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5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함께 좀 내용을 좀 보시죠. 예.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 큼직한 얘기여서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이렇게 단어만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군요. 상용차 산업, 미래형 상용차 산업 육성, 또 금융생태계 조성, 또 새만금 SOC 구축과 내부 개발 가속화 이렇게 5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뭐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할 얘기 중에 이 중에 포함된 것도 있고요. 다들 하나하나 알토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범기 부지사께 그 중에 좀 한 가지 정도만 강조해서 좀 이것만은 좀 들어주십사 하고 좀 말씀 강조하실 거 좀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그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한 거는 크게 보면은 분야를 나누면 각 분야의 어떤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민의 어떤 복지, 안전 등 생활과 관련된 분야, 요 파트들을 10개의 어떤 예, 예. 프로젝트로 선정을 한 거고요. 예.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군산형 일자리 지난번에 VIP께서도 오셔서 예. 그 식을 했지만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선 금년부터는 이제 지난해 그 예타가 면제가 됐던 상용차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그 예를 들면은 가변형 전기차 플랫폼 개발, 그리고 저속 주행 시험장, 예. 그리고 또는 고속 자율 군집 주행 테스트 베드. 예. 하나하나가 다 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이런 어떤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그
GM 군산 공장에 입주한 그 명신, 그리고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게 될 에디슨 모터스, 대창 모터스, MPS 코리아 등 이걸 통해 가지고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에도 지정이 됐고, 예. 또한 친환경 미래차 그 주행 시험 예. 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어떤 전기차 쪽에서는 최대의 생산 기지를 전북이 지금 선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그 군산과 함께 충분히 조금 희망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마침 그 다음 얘기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잘 여기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병기 지사께서 좀 잘 뽑아주셨는데,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암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의 현실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그런 것들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좀 가까이 와 있는 것 중을 우선 첫 번째로 좀 꼽았는데, 그게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봉기 지사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군산 지역이 이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을 닫았고요. GM 대우 사태 겪었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GM 공장은 이제 새로운 기업에게 인수를 해서 지난해 군산형 일자리가 타결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전라북도에 전기 자동차,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잘 이끌어보자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고, 일부 가시기는 한 반걸음, 한 걸음 정도 지금 내디딘 상태거든요.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과제가 놓였다고 보시는지 말씀들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와야 되는데, 배터리가 배터리? 예. 그 LG화학이 구미형 일자리로 해서 갔단 말이죠. 예. 구미형 일자리로 해서 5천억으로 해서 갔고, 또 이제 울산형 일자리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한 3,300억으로 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미나 울산은 그동안 그 산업화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그 도시인데, 그곳에 먼저 되고, 이제 군산은 그 다음에 겨우 이제 말하자면 중소 중견 기업형의 이제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물론 이제 중소 중견 기업도 뭐 굉장히 잘 뭐 커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대기업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예. 지속 가능성이나 어떤 투자 확대 가능성이 이제 담보가 되는 것인데, 명신이나 또 그 새만금 콘소시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한 4천억 정도로 투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완성차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제한되고 결국 부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품 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구개발 기능입니다. 연구개발 기능이에요. 근데 그 연구개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그 인프라가 무엇인가? 예. 저는 결국은 전북과학기술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 얘기도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북과학기술원 같은 그래도 어쨌든 좀 확고한 그런 연구개발 기능을 우리가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뭐 그 크게 이제 공장은 지어놨지만 일자리는 제대로, 산업 생태계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중소 중견 기업이고 또 뭐 중국차를 또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말하자면 불확실성이 아직 많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기 지사께서 조금 답변을 예, 짧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 구미나 같다고 해서 군산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도 차원에서도 삼성 SDS든 어쨌든 지금 충분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에는 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삼성이나 SK 접촉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북과학원 유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자체로도 시작하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 차원에서는. 도에서는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부품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전장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 자체를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하고 완성차 기업이 조기에 양산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불확실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명신의 어떤 대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을 때 예.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고 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자율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중견 업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기대보다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잘 정착만 한다면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자꾸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광주형 일자리 아니에요? 여기 하나 주고 또 경상도 가서 주고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현 정부가 보면 전라북도 것은 주면서 나중에 보면 또 그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자꾸 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전라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번 총선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약속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파트는 뭐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충분히 노력을 할 거고요. 광주형 일자리 말씀하셔서 한 말씀 덧붙이면은 국내에서 아마 전기차가 양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군산이 제일 빠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명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파트가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빨리 국내에서 전기차가 양산되는 시스템이 군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이런 희망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체감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것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명신 같은 곳에서는 지금 2021년부터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고 있죠. 그럼 내년인데 혹시 그러면 올해 정도에는 좀 대규모 채용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혹시 이루어집니까? 이제 금년 9월경부터 채용을 해서 금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한 500명 정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좀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한 줄기 희망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군요. 그리고 그 인구 유출 부분도 군산의 GM이나 조선소 때문에 청년의 인구 유출 규모가 굉장히 사실 17년부터 커졌거든요. 그 파트를 다시 줄여 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 미래형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 많은 도민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플랫폼 경제 시대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융복합해서 이거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그 주체가 우리가 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주체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성공할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전기차라도 여러 가지 유형의 전기차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뭔가 그 경쟁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하시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의 미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수소 자동차가 또 새로운 미래가 되고 있고, 마침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수소 에너지의 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기차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또 다른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R&D부터 시작해서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하는 노력도 같이 해 나가야 그런 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우리가 지역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다 미래형 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 정도까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몇 가지 정리된 사실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상당한 그 한 500명 이상의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 어린 시선이 담겨져 있었고 또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양면을 좀 다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 이런 인프라 확충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과학기술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 박준호 의원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구개발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이 들어올 때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거기에 그런 연구개발 인력이 있느냐, 생태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 관련 연구소는 들어와 있지만 연구소는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과학기술원이 있어야 그 학생들부터 해서 포닥까지 해서 연구소까지 쭉 전체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북 과학기술원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은 농생명 바이오를 우리가 전북이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농생명 바이오 다른 지역에 그 과학기술원에 농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과학기술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농생명 바이오, 예. 또 탄소, 예? 그리고 또 미래차,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버. 근데 여기 이제 농생명 바이오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식품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새만금을 식품 글로벌한 그런 식품 무역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식품 무역항을 만들고 금융 중심지가 있고 그러면 금융이라는 게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금융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연기금 대학원을 이거를 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드는 거를 뭐 저는 지금 정세균 총리 뭐 만날 때마다 예. 전북 과기원 후보자. 예. 네, 전북 과기원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전에 뭐 제가 이제 3년간 진짜 열심히 과기부 장관을 5-6번을 만났는데 정말 이 전북 사람이 아니고는 이 전북의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전라북도가 기어코 이 부분을 좀 관철을 해야만 예.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산업의 경우에도 이 과학기술원이 없이는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아까 뭐 의원님께서 이제 총선 공약 얘기하셨잖아요. 총선 공약이든 뭐든 뭔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이거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파일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될 때 그걸 밀어 넣어가지고 예.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예. 전라북도는 굉장히 여력이 없고요. 또 전북 발전연구원이 발전자 빼고 전북 연구원인데 20명 정도가 전라북도 그 데이터 백업해 주는 거 그 이상으로 못 하고 계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전북 희망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전북 과학기술원이 들어오면 중앙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20조 중에 일정 부분을 뭉텅이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기술과 관련된 연구도 하지만 그 기술을 산업화하는 연구도 하게 되고 그 산업화하는 연구 자체가 지역 발전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그 계획 여러 가지 사업 보면 사실 과학기술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전북 자체에서 과학기술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예, 저희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감사드리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그 파트를 도는 저 뒷전에 있고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5년에 지정된 게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예. 탄소하고 농생명 분야에 특화된 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특구 자체 내에 어떤 연구소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미래차, 금융, 식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고급 인력 수요가 전북에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다 예. 하는 거에 대한 여건 조성을 전북이 반드시 같이 해줘야 예.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발의하셨던 이 법안이 예. 정치권에서도 힘을 받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법 자체에 대한 어떤 의견도 똑같이 하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북 도내 자체의 어떤 여건을 만드는데 전북도에서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예. 박연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예. 그게 있어야 청년 벤처 창업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대전 예. 그 법안 저도 사인했죠. 네, 광주하고 근데 이제 대전 전라북도가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광주하고 대전은 지금 과기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R&D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기원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 없는 것은 굉장히 그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좀 약속했던 것부터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뭐 금융 중심지 뭐 지정이라거나 예. 사실 공공의료대학 지금 남원에 하기로 그 얘기도 했던 충분히 거라거나,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저런 것들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뭐 여러 가지 남발해놓고 나중에 나무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지금 뭐 과기대 이 측면은 뭐 당연하고 앞으로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내걸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좀 약속했던 거라도 좀 지켰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예, 예. 요구를 해봅니다. 예, 연구개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북과학기술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에 호응해서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뭘 설명 자료를 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동안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과기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역 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전환점이 가는 건 아닌데 아니다. 대단히 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또 지역이 대학이 갖고 있는 R&D 역량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도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또는 이렇게 역량을 결집해서 정말 그 전략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기원도 있고 지역 전북개발 특구도 있고 또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지금 많은 연구 역량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부의 전라북도의 지역 혁신 역량을 대학과 과기원과 연구소들이 어떻게 짜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좀 이 기회에 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잠깐 그렇지도 또 나왔는데요. 조금 이야기 단위가 혹시 좀 작아진다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국립공공의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그 하나의 대학일 수도 있고 대학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남원 지역의 경우에 서남대 의대가 이제 폐교가 되면서 마침 이런 기회를 포착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좀 하나의 뭐 상징적인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인 효용의 가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는 것이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조금 전에 맞으셨는데 예. 정말로 답답한데요. 이번 그 올해 예산에 이제 설계비 9억 5천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 그렇더군요. 문제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가 처음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이게 폐교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공공의료대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기를 했고 또 도민들과 시민들이 합쳐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부 여당에서 이걸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 이후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또 연계되어 있는 한국당 쪽에서 반대하고 또 심지어 이제 여당 의원이면서 의사 출신 의원들이 또 있어요. 예. 이분들이 또 보이지 않게 자꾸 이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통과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정부 여당에서 한번 하기로 발표를 했으면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거의 나머지 법안들이 통과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합니다만 약간 20대 국회 가기 전에 좀
좀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전라북도에서 법안 때문에 지금 좀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탄소법하고 국립공공의료대인데 탄소법은 아마 20대 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이 공공의대법 관련은 20대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회 어떤 지금 상황, 진행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탄소법은 법사위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열리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예. 공공의료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상임위 단계여서 예. 조금은 절차가 더 많이 남아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회 예산활동 하러 우리 송하진 지사님하고 갔을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 예. 의원님이든 의장님이든 청와대에 가든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더 이 전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동북권의 문제도 있고 이걸 고려했을 때 시급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굉장히 시급하다. 예. 그런 취지로 지금 도도 그렇고 우리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건 사실은 이 국회 상황에 맞물려 있는 거라서 예. 제가 뭐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집권 여당의 의지가 필요해요. 당연히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또 보건복지위에 소속돼 있는 그 김광수 의원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문제는 문제는 여당의 지도부가 이 공공의대 만드는 법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것인데 조금 소극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다른 한국당과 정책 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에 공수처법 처리할 정도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 상당히 예. 어려운 법안이다. 예. 예. 그 부분을 자꾸 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 도민들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비 조금 전에 9억 정도 좀 반영됐다고 네, 보면 예. 정부의 의지는 실려 있다고 보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있고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걸 약속을 하고 나서 중간에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 장관이 조금 약간 그 의욕이 조금 꺾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사실 조금 더 늘어진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지역에서도 이거 부지를 뭐 수용하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예.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통과는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까지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법안 통과가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좀 정부 여당에서 조금 힘을 가지고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얘기해야 될 것, 금융 중심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유치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를 금융 중심지로 도약을 시켜보자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난해에 제3금융지 중심지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정부는 뭐 유예라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거의 사실 무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거 앞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좀 꽤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사님? 그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한 거는 뭐 무산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 요건을 제시한 게 한 3가지 요건 정도가 부족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융중심지 모델이 좀 구체화돼야 되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행 계획을 제시를 하고 성과를 좀 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에서는 국민연금공단하고 함께 그리고 전주시, 완주시와 함께해서 이 3가지 요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1,218억을 들여가지고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렸던 그 국제금융 컨퍼런스 거기에도 투자 규제인 짐 로저스께서 오셔가지고 전북을 방문을 해서 전북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심지 모델이든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금융기관 유치 자체가 지난해 보시면 굉장히 속도가 붙었습니다. 예. 외국계 은행인 SSBT 그리고 뉴욕의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연말쯤 해가지고는 SK증권에서 그 프론티어 오피스를 전주에 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자산 수탁 사무소를 전주에 또 개소를 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MOU 비슷하게 양해만 한 곳은 지금 무궁화 신탁 그리고 현대 자산운용도 앞으로 전북본부를 신설하고 지점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은 지금 도 차원에서는 본점 이전까지 좀 끌어내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이제 알겠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주시, 완주시에서는 그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같이 힘을 모으고 있어서 금융위에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다시 충분히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거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될 때 인프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 금융 중심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인프라를 거기에 갖춰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프라를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악취 문제를 하여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예산에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 예, 거기 이제 그 악취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악취를 좀 그러니까 막기 위한 그런 숲을 조성하는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행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구체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650조 내지 이제 1000조를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이건 확고한데, 거기에 더해서 농생명이라고 그거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 농생명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금융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만 기본 계획에, 작년에 만들어진 항만 기본 계획에 새만금 항을 대중국 식품 클러스터로 뭐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품 무역 금융이라는 것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농생명이 아니라 식품 무역 금융으로 해서 그거를 더해서 이 부분을 모델을 만들어서 저는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은 총선 전에 뭔가 조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총선이라는 선거 때를 잘 이용해서 뭔가 좀 계기를 잡아야 된다, 이런. 혹시 이게 제시 혁신도시 2라운드를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으면 혁신도시 2라운드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금융 관련 그 것들을 전라북도에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추려가지고 2라운드 사업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 금융 관련된 반개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예. 차별화된 모델로 이렇게 발전하면 더 설득력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정부가 지금 내려보내겠다는 중앙 부처들이 금융 관련 게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없더라도 만들어 갖고라도 좀 예. 내려오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 여건을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른바 사실은 예. 부산에서 이제 막 전북을 재산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면 안 된다라고 뭐 여야가 합심해서 막 들고 일어난 게 결국은 중요한 국책은행이 이걸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혁신도시 뭐 시즌 2와 잘 결합해서 예, 모색해보자,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서 전라북도를 금융 중심지로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그 자체, 아직은 뭐 희망적인 빛이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상태인데 노력은 꽤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OC와 관련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돼서 사전에 저희가 이 토론 얘기하기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점을 교수께서 새만금에서 이 포항까지 있는 철도 얘기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가철도 계획을 세웠을 때 호남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포항까지 가는 단선 철도 계획을 넣었는데 예. 단선이에요, 그것도.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복선화하거나 아니면 KTX로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전라북도도 아직 적극적으로 그 대안이 없는 것 같고 필요성은 있거든요. 특히 새만금 항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축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축이 국가계획으로 지금 설정돼 갖고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해서 준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차기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좀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도 확보를 해서 예산이라도 해서 예타라든지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의 중요성이 대단히 좋은데 지금 광주에서는 대구하고 달빛 동맹을 맺어가지고 KTX를 광주하고 대구를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김천하고 무주에서 전전 노선이 타당성이 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라인이 똑같이 동서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정책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국토위원이어서 도로 계획을 5년마다 국도 같은 경우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최종은 아닙니다만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전국의 국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종 선정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20개가 거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 지역 남원이시 순창이 한 10군데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앞으로 전라북도는 새만금 중심으로 많이 커질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에서 그 영남 쪽으로 이어지는 뭐 철도든 도로든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토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새만금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사실 용역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광주에서 대구 사이에 이제 장기적으로 철도 노선이 있을 경우 이제 남원이 이제 중심 정도의 역이 생기는데 거기와 새만금 사이에 이제 철도를 놓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계획해 볼 만합니다.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주업도 그렇고요, 건설업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기초가 되는 그런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만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애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조금 동서를 잇는 정말 그 하나의 큰 대동맥과 같은 그런 철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구상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혹시 SOC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항구가 이제 목이잖아요. 항구도 중요한 점. 차지하는 것이고 이제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도 단축하고 부두도 이제 지금 2선석을 한꺼번에 지는 것으로 뭐 했습니다. 이번에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잼버리 관련해서 공항이나 또 이제 그 새만금으로 가는 그 철도 이 부분이 2023년이라는 거에 맞춰서 좀 당겨졌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철도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뭐 2027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한 해 어떻게든 좀 그 기간을 당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새만금 신항에 관련해서 제가 그 이제 부두 2선석을 만드는 것, 또 호안 그리고 준설하는 것을 한 14개월 내지 37개월을 당겼는데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당겨집니다. 정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를 당겨야 되거든요. 저는 잼버리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잼버리를 어떤 레버리지로 삼아서 공항하고 이 철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당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알겠습니다. 우봉기 부시장님께 말씀 기회를 좀 답변 기회를 드리고 서서히 좀 정리하는 단계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주신 그 전주 김천 그러니까 동서축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 번씩 5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다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네. 최종 절차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 두 개가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네. 그렇게 되면 새만금 쪽하고 김천까지 경부선에 동서로 바로 갈 수 있는 예. 그 시스템이 종합 계획에 우선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는 우리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잼버리 전에 다 되면 정말 바람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공항하고 철도 부분은 조금 앞당겨도 그때까지 완공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남북도로 그래서 도로 측면에서의 어떤 SOC 인프라는 잼버리 전에 충분히 다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 예. 이 파트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이 28년 완공인데 턴키 방식을 도입하고 기간을 아무리 단축을 해도 23년 전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1년 내지 2년 아니면 말씀하신 3년 정도를 좀 당기는 그런 작업은 도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를 악물고 하여튼 힘을 예. 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좀 정리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첫 부분에 전라북도에 좀 그 참담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좀 들여다봤고요. 전라북도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또 그리고 전라북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몇 가지의 소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손에 잡히는 그런 희망이 되려면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체감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처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을 좀 듣는 순서를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물 교수님께서부터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의 위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잠재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전략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기존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 역량을 또 산업 구조를 잘 활용해서 더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군산이나 이렇게 기업이 완전히 산업체가 죽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성장, 그냥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을 도입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투트랙 전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군산, 익산이 대단히 새만큼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군 단위로 보면 무진장이나 임순남이라는 지역에 있는 향토 산업이라든지 또 읍면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작은 생산 기반들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을 좀 체계적으로 써서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이 전라북도 안의 도시 지역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도 아울러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 전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어떤 그 꿈만 쫓아가는 어떤 미래 성장, 4차 산업 막 쫓아가다 보면 이게 무지개만 보이지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피부에 와닿는 복지라든지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들도 좀 세심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판에 와서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시간이 쫓기고 있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범기 지사님. 예. 그럼 처음에 그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에 뒤처져서 힘들다는 게 좀 강조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30년간 새만금 프로젝트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전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 자체의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대로 희망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 산단의 MOU 추진 실적이 이제 16년에 한 건 있었고요. 17년에 4건, 그리고 18년에 7건, 그리고 지난해에 2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한 몇 년 사이에는 저는 굉장히 많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어떤 새만금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 유치 요거와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R&D라든지 요게 어우러지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불쏘시개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역시 조금 길게 말씀해 주셔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다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식품과 문화와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글로벌한 식품 무역항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부분, 또 이제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50만 실버시티 만드는 거, 이거는 뭐 무조건 저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4+1 예산안 협의체에 좀 전북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이제 예산을 다 챙길 때 신규 사업 위주로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도 전라북도의 어떤 산업 발전, 일자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골라서 이렇게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일단 열심히 챙겨서 24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걸 진행할 때 잘 진행해서 이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그런 어떤 이제 전북에서 너무 이제 정치 어떤 스킨십 위주 그리고 홍보 위주의 이런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성과를 평가해서 농공행상이 제대로 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뭐 전라북도가 됐든 아니면 정치인들이 됐든 정확하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력한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늘 논의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얘기했지만 좀 확장해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인구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전라북도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어쩌면 여야 간에 예전에 이제 다 일당 일변도였는데 그래도 여러 당이 이제 있어서 경쟁적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제 총선이 있는 해인데 그 총선을 통해서 늘 좀 당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 예. 또 당보다는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 주민을 보는 사람을 좀 잘 선별하면 선택해 주시면 그것이 전라북도의 어떤 발전과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희망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손에 닿지도 않는 허망하거나 공허한 얘기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